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이죠. 자, 정부가 이와 관련된 엄청난 발표를 해서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이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왜 중요한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파격적인 출산가구 대출 우대 정책이 포함이 됐어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요, 대상주택이 9억 원 이하입니다. 일반적인 공적 모기지 대출 상품이 6억 원 이하인데 9억 원 이하로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예요. 자, 대상주택 9억 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대출 신청일 기준 KB 시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하고요.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입니다. 이것까지만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것은요, 금리입니다. 1.6%에서 3.3%로 4% 초중반이 나왔었던 특례 보금자리에 비해서 훨씬 금리가 저렴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누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2023년 이후에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태아일 때 이걸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일단 대출을 신청하고 추후에 아기를 가지면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는 1주택 가구고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있는데 올해 집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이것도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요, 발표 당시보다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2달 사이에 금리가 정말로 많이 올렸어요. 미국 국채금리발 시장금리 폭등에 따라서 8월 달에 기준금리 주담대가 3자도 보였거든요. 3.9%, 8%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4.4, 4.5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대출금리가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이구야, 일반 특례 보금자리론도 중단했고 인터넷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경쟁도 자제를 시키면서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다 막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3.1%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가 됐어요. 10월 30일 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이거 터지면 환란에 몇십 배 영향을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 가계부채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영상에서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창용 어느 총재도 이 가계부채 안 잡히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다 가계부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가능할까? 금리가 너무 파격적이잖아. 하지만 이번에 10월 31일 날 대출 규모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기사를 볼게요. 내년 신생아 대출 27조 원 푼다. 최저금리 1.6%부터 적용. 자, 27조는 아니고요. 26.6조 원 규모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39.6조 원으로 설정된 것과 보다는 약간 작아요. 참고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올해 8월 말 기준 39.6조 원의 90% 수요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에 35.4조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신생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26.6조면은 절대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전세 자금 대출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신생아 출산 가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먼저 첫째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 자,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택을 보는 기준이 막힙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나 도시 라이프 같은 걸 즐기는 스타일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거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가 첫째를 출산하기 전후가 됩니다. 일단 빌라나 오피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기가 애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구나 바로 알게 되고요. 또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했던 사람도 다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 근처로 이동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거 이동이 많은 시기에 5억까지 저리 대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고민할만 하겠죠. 자, 둘째 출산 가구를 볼게요. 요즘은 3살 터울이 좀 많더라고요. 자, 이 둘째 출산 가구 정도가 되면요, 보통 우리에게 어떤 집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여야 되고, 자, 애들이 커가면서 교육이 어디가 좋은 곳인지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도 바로 둘째 출산 가구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보통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 넘어갈 때 슬슬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도 알아보고 기존 주택도 알아보고 고민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5억까지 저릴 대출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는요, 저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더라도 이 제도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는 가구도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대출 상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갔어요. 자, 7월 28일 날 발표 기준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0.25%포인트 상승을 했고, 9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발표됐던 금리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네? 그럼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또 하나,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 달에 갑자기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왜? 가계부채 증가세 이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봤고, 이게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도 봤다는 겁니다. 전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 혜택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시 직후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 주택 구입 수요뿐만 아니라 대환 문의도 많이 있을 가능성. 그래서 올 초에 어떤 이야기 많았죠? 이 특례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어나서 관련 기관이 업무가 마비됐다는 이야기 들었었죠. 이번에 관련된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도요, 당시는 금리를 저렴하게 공급했다 하지만 4% 초반이었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 자금 보금자리론 1%, 1.6%에서 3.3%잖아요. 엄청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9억 이하 주택의 빠른 회복세가 나타났던 거 아실 거예요. 6억에서 9억 이하 아파트만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9억 KB 시세가 넘어가잖아요. 거래가 뚝 끊기는 상황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6억에서 9억 아파트 매수세가 늘어나서 거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유한 사람들이 처분하고 은행에 예금 넣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이것을 처분하고 12억에서 15억 아파트를 매수했고, 다시 이것 처분한 사람들이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전체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빠른 훈풍이 불었다는 것은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상품이라는 거죠. 안 받으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축 국면입니다. 일단 시장 금리가 많이 높고요. 그동안에 자금줄 역할을 했던 세 가지의 금융상품이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수요 감소와 금매 출현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어떤 금매가 나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분양권과 초금매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올 초까지 대폭락을 할 것인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 1년 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현황이 앞으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관련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아무도 사지 않고 막 대폭락이 일어나는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시장이 좀 이번 겨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분양권입니다. 이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청약과 분양권 전매 시장에 많은 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요, 부자가 되려면 청약의 미처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신간서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